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 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는 오늘 몇 쪽이냐면요. 31쪽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지는 31쪽이고요. 교과서는 50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는 50쪽. 자, 준비가 됐으면 우리 한번 앞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고려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고려의 사상에 배우기 앞서서 저번에 배웠던 고려의 사회에 대한 모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성육부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다. 자, 먼저 이 나라가 어딘지 알아야겠네요. 이성육부제를 운영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이성육부라고 합니다. 이 나라 어디였는가? 그쵸, 고려죠. 자, 그렇다면 고려는 상승이 불가능했나요? 가능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예요. 불가능한 곳은 어디였다, 여러분들? 신라였죠. 신라의 골품제죠, 여러분들. 골품제 반면에 고려는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 사례들이 어떤 거 있었죠? 사례들이 기억이 나나요? 사례들이 옹고로에 능통했던 사람, 그리고요 군공이 있던 사람, 그리고 부를 많이 쌓았던 사람, 그리고 과거제에 합격했던 사람, 이런 것들은 통해서 다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능력만 있으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고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사회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2번. 향촌 단위에서 구성한 공동체 향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 나라가 어딜까요? 고려죠. 고려에서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엄격히 금지되었나요? X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 영상에서 마지막 장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표시해. 이걸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려다라는 걸 이해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나오죠. 향도는 뭐다? 어느 나라다? 고려다라는 거예요. 그 고려에서는 금지했나요? 아니란 거죠. 고려의 여성의 지위 특징 어땠다? 여성의 지위가 높다. 또는 남성하고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혼과 재혼은 금지가 아니라 가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죠. 자, 3번. 지방행정구역이 5도 양계인 왕조에서는 음서 혜택이 외곽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왕조 어딘데, 여러분들? 5도 양계로 만든데 달리단 밤양계. 양계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5도 어디예요? 고려죠, 고려. 고려 왕조에서는 적용되었나요? 적용되었죠, 여러분들. 외곽까지 의무와 혜택이 모두 다 주어진 게 고려시대의 사회, 가족관계의 특징이다라는 걸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 영상에서 배웠던 사회는요, 고려시대임을 이해해야 돼요, 고려시대. 우리 배운 내용들 어느 시대다? 고려시대다. 고려와 관련된 걸 앞에 묻죠.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 특징을 보였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 다 풀어봤고, 이거는 특별히 풀 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3가지. 이거 나오나? 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려 사상과 종교의 변화를 표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학습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려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 편찬 배경과 그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불교 통합운동에 대한 걸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많은데요. 그중 핵심은 이 2가지입니다. 역사서의 편찬과 불교 통합운동에 대한 내용. 여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학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유교 가치의 확산과 경향성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학습지로는 몇 쪽이냐? 이제 32쪽입니다. 32쪽에는 전기, 먼저 전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유교는 전기, 중기, 후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전기 시설의 유교는요, 먼저 광종 시기에 관련된 광종.
광종 시기에는 유교적 가치를 갖는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답을 해볼까요?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과무라고요? 과거제. 아, 맞아요. 여러분 잘 들렸어요, 이제는. 광종은 과거제를 통해서 유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를 뽑고자 했습니다. 왜? 누구를 견제하려고요? 고려가 누구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나라였나요? 호족이었죠.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인 뉴페이스인 유교적 인재를 뽑고자 했다라는 거고, 그 뽑기 위한 제도가 뭐다? 과거제다. 과거제를 도입한 사람이 누구다? 광종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100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유교적 가치가 담긴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누가? 최승로가요.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라는 걸 써서 유교적 가치가 담긴 시무 28조를 써서 수용하게끔 만듭니다. 이때 수용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누구요? 안 들립니다. 좋아요. 성종이죠. 성종. 성종은요, 서해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적인 방향으로 유교적 가치에 따른 통치 체제를 정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성육부제고요. 그리고 그러고 난 게 오도 양계 제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언더스탠드?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교적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중앙에다가는 국자감이란 걸 만들고요. 국자감. 그리고 지방에다가는 향교를 만들어요. 향교. 자, 이런 걸 만들어서 유교적인 가치를 교육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국자감을 만든 사람은 성종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 유교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나요? 중앙. 다르게 말하면 관학이죠. 관학. 특히 이 관학. 공교육 중심으로 유교가 가르치고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관학의 가치 인기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유교가 좋아서요. 여러분들 지금 왜 공부하고 있나요? 진짜 역사가 좋아서요? 진짜 수학이 좋아서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은 싫어해도 공부한 이유가 있어서 왜 해요? 대학 가려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가 진짜 좋아서 공부한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유교를 공부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일을 하려면 어디에 합격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 시험 합격한 시험 제도가 뭐다? 과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학을 공부해서 과거제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관학에서는 과거제의 합격률이 점차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과거제 합격률이 매우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사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학에서는 과거제에 대한 합격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기에 와서는 관학보다는 사학의 인기가 점차 인기가 점차 많아지는 형태로 띄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학이 몇 개가 있었냐면요. 대표적으로 12개가 있어요. 12개. 12개. 우리는 사학 12도라 부릅니다. 그걸 사학 12도라 불러요. 사학 12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1타 학원, 제1등 학원이 있었어요. 바로 어딘가 거기가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든 문헌공도라는 게 있어요. 문헌공도. 최충이라는 사람은요, 문헌공도라는 학원을 만들어서 제1타를 찍습니다. 여기가 과거제 배출률 제일 1등 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학이 계속 발전되면서 유교는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즉 유교의 가치는 점차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교의 진정한 가치는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후기에 새로운 유교 학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이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리학을 들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1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안향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고려 후기에는요.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려에 새 바람을 불게 됩니다.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개혁하고자 바람을 불게 되는데 이 성리학 사상을 확산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성리학의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학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가? 공민왕이었는데 공민왕 시기에 성균관을 만들었어요. 이 성균관에서 공부해 졸업해서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그 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 잠시만요. 네, 성리학을 공부한 자 누구였나요? 신진 사대부들이었죠. 여러분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학습을 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 공민왕 시기에 새롭게 진출한 세력들이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성리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래 보이는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이 있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좋습니다. 자, 이런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서 편찬, 역사서를 편찬해내야 돼요. 왜 구중관리 있을까? 유교는 뭘 강조한댔어요, 여러분? 유교는 질서라고 하죠. 질서를 강조해야 돼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세운 가치가 뭐다? 윤리적 가치라, 윤리적 가치. 이 윤리적 가치가 중요해요. 이 윤리적 가치, 즉 인, 의, 예, 지, 신, 효, 충 등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려면 윤리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윤리적 가치 누가 가져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누가 가져야 되냐면 리더가 가져야 돼요. 리더가 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질서는 흔들림입니다. 윤리적 가치가 없는 리더가 왕이 되면 그 자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끊임없이 윤리적 가치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윤리적 가치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 중에서 윤리적 가치를 갖고 행동한 사람이 있는지, 윤리적 가치를 갖지 않고 행동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워서 현재는 행동하는 것. 과거를 통해서 난 이렇게 해야겠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배우는 것. 두 글자를 뭐라고 하죠? 교훈입니다. 유교는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교훈을 얻는 교훈.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서 윤리적 가치를 학습해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기 위한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 먼저가 전기에 썼던 게 실록이나 실록. 조선 왕조실록처럼요, 고려도 실록을 썼어요. 그러나 거란족의 침략으로 실록이 모두 다 소실됩니다. 대신에 어디까지 썼는가? 7대 왕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7대 실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중기 시기에 아주 뛰어난 책,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을 씁니다. 그게 무엇인가?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배운 사람입니다. 바로 요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 누구죠?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요, 삼국사기를 씁니다. 바로 인종의 지시에 따라서. 인종이 김부식 보고 책 좀 써봐라 라고 합니다. 왜 쓰냐면요, 바로 왕권이 흔들렸기 때문이요. 왕권이 불안정했다는 거. 왜 불안정했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묘청의 난이죠. 바로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을 진압해도, 묘청의 난을 진압한 상황 속에서도 왕권이 불안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위해서 인종은 삼국사기를 쓰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은 썼습니다. 썼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 what. 무슨 특징들이 있냐?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쓸 때 어떤 관점에 쓰냐면요, 유교적 합리주의 관점에서 씁니다.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사관을 갖고 책을 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기전체라는 방식으로 편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유교적 합리주의란 무엇이냐? 이런 합리주의란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람이 아래에서 깨어났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비합리적이에요. 사람이 신의 빙이 돼서 살아간다. 무당이 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거를 비합리적이라 부르죠. 자, 그러면 합리적은 뭔가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아래서 태어나지 않고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그 합리적이 어떻다? 유교적이래요. 즉 말이 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교훈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를 통해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만 담았다라는 거예요. 즉 김부식은요, 책을 쓸 때 있어서 딱 내용을 선정할 때 말이 안 되는 내용은, 비합리적인 내용은 제외시켰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내용은 제외시키고 유교적으로 교훈이 되는 합리적인 내용들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리고 기전체 방식으로 편찬했다라는 건데요. 기전체는 뭐냐면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4권으로. 그 4권 중에 첫 번째 권은 뭐냐? 1권은 뭐냐? 1권은 본기입니다. 본기. 그다음 2권이 있으면 2권은 뭐냐? 2권은 세가입니다. 아, 세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열전. 자, 그리고 3권이 있으면 3권이 뭔가? 3권이 지입니다. 지. 그리고 4권이죠. 4권이 뭔가? 연표입니다. 표예요. 표. 이게 기전체의 구성, 기전체. 자, 그렇다면 본기 내용 무엇인가? 본기는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왕에 대한.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고국천왕, 고국원왕, 근초고왕, 진흥왕, 지증왕, 법흥왕, 고려태조, 신라의 신문왕, 그다음에 뭐 성종, 광종 등 모든 왕들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왕들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열전은요, 이 왕들 외의 사람들, 왕들 외의 사람들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충원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우도 들어가 있고요. 윤관도 들어가 있고요. 강감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사람들, 거칠부란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열전입니다. 지는 여러분들 제도입니다. 제도. 즉 중앙통치제도, 지방통치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고려시대 이성육구제, 오도양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신라시대 집사부 등 통치기구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구주, 오소경 등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표는요, 말 그대로 연표입니다. 연표예요. 이렇게 구성된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기전체라 한다. 기전체로 구성된 책을 뭐라 한다? 삼국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의 역사서를 썼어요. 그러나 후기에 가서 이 역사서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왜? 후기는 우리 어떤 시대였는데요? 어떤 시대? 바로 원간섭기였다는 거죠. 원간섭기. 원이 간섭해서 우리들의 영토도 뺏어가고요. 문화도 변형시키고요. 그 다음에 온갖 정치적 간섭을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존심 어떻게 돼요? 스크래치가 납니다. 우리 자존심 스크래치가 나면서 아, 그래, 우리 고려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이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구나. 원나라 짱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자존심을 긁었네? 아니야. 우리는 저 원나라보다도 사실 뛰어난 민족이었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원나라보다 원래 뛰어난 민족이었어. 우리는 원나라와 달라라고 자부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간섭계는 자주성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으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how 어떻게 하는가? 우리들의 뿌리를 찾습니다. 먼저 단군의 뿌리를 찾습니다. 단군 시조로 한 내용들을 쓰고요. 그리고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국가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단군 시조를 담은 내용의 책이 뭐가 있냐면요. 삼국유사 있습니다. 1년에 삼국유사. 1년이 쓴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왕운기.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통해서 단군이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 그 다음에 단군이 태어나고 단군에 의해서 고조선이 시작하였다라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서 나온 민족이다? 하늘, 환웅에서 내려온 하늘의 민족이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겠죠. 고구려 계승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은 동명왕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동명왕은 누구냐면요. 주몽이에요. 즉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몽의 손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원나라와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나라와 구별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고려 후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그 외에 우리 고려 후기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다 했죠? 유교적으로 성리학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기반한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 성리학에 기반한 책이 사략입니다. 사략입니다. 사략. 이재현이라는 사람을 쓴 겁니다. 우리 학습지 아래에 있습니다. 성리학 이념에 반영한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단군 시조나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쓴 시대적 배경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 유교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사상인 불교를 확인해보기 앞서서 아까 확인한 역사 인식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51조입니다. 교과서는 51조. 학습지는 여러분들 제일 아래 여기. 제일 아래 질문을 확인하면서 교과서 51쪽의 사료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글을 보면요. 뭔가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달라요. 삼국사기 책과 동명왕편 책이 있네요. 둘 글의 소재는 동일합니다. 소재가 뭔가 여러분 읽어봤나요? 자, 읽어보면 동명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동명왕의 다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동명상왕이 돌아갔대요. 여기 동명상왕이 돌아갔대요. 그러나 보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오르는 걸 봤나요? 봤어요? 보신 분? 나 봤다. 사람이 하늘을 올라가는 걸 봤다. 아니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 못 봤죠. 비합리적이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즉 이거는 신의한 내용 또는 비합리적 내용이죠. 그래서 삼국사를 보면 동명상왕이 하늘로 올라갔던 내용 여기 있나요? 있어요? 없죠. 담백하게 졌죠. 그냥 동명상왕이 죽었대요. 사실만 팩트 위주로 적었어요. 즉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내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내용을 적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었어요? 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무슨 사관을 갖고 있길래 역사관을 갖고 있길래 이런 신의한 내용, 비합리적 내용을 뺐냐라는 왜 뺐냐라는 왜 어떤 관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1번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서술 차이가 보이죠? 왜 보이는가? 그 사관은 어떤 사관인가?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삼국사를 쓴 김부식은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서술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2번 동명상황의 신의한 내용, 이런 신의한 내용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만든 누구? 동명왕을 어떻게 띄워줄 필요, 동명을 좀 띄워줄 필요,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우리 고려가 어떤 민족이다? 원나라와 다른 민족이다. 스페셜한 민족이라는 걸 말해줄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동명왕 편에는 신의한 내용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자, 삼국사기는 이런 내용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요. 웅녀와 환웅이 결혼했다. 그리고 웅녀는 마늘을 먹고 쑥을 먹어서 웅녀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다 뺐어요. 단군 시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군이 고구려를 만들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단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 또 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 이런 거 다 뺀 게 삼국사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술 차이가 보이십니까?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때문이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Understand?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불교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불교는요,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불교가 진흥되고 통합되고 쇠퇴하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진흥은 우리 배웠던 겁니다. 태조 시기에 훈요 10조를 써서 불교를 진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 첫 번째 항의.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누가 광종 시기에 과거제를 도입했다라고 했죠. 이 과거제 안에는, 과거제란 뭐냐 여러분들, 과목에 따라서 뽑는 제도예요. 뽑는 제도. 근데 이 과목에 광종 뭘 추가하냐면 과목에 승려를 위한 시험을 뽑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승과입니다. 승과를 넣어서 승려를 국가 차원에서 뽑아 불교를 진흥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종 시기에는요, 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불교의 힘으로 이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누구 침입? 바로 거란족이죠. 거란족의 침략에 대해서 이 침입을 부처 힘으로 막고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초조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초조 대장경은요, 원나라, 즉 몽골족의 침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몽골족의 침략 사라지고, 그리고 만든 게 뭐냐? 팔만 대장경입니다. 즉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팔만 대장경과 초조 대장경은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초조 대장경 어느 때 만들었다? 누구 침략 때? 거란족의 침략 때 만들었고요. 팔만 대장경 누구 침략 때 만들었다? 몽골 침략 때 만들었다라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불교가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와중 속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국가 중심으로 발전한 종파가 여러분 교종입니다. 이 교종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 화엄종, 이런 게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아무튼 교종 안에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종파들을 통합하고 됐어요. 누가? 의천이라는 사람이. 숙종시기 사람입니다. 의천은 이런 걸 통합하겠다. 어떻게, 뭘로? 천태종으로 의천은 통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의천에 의해서 더 욕심을 냅니다. 이 교종을 통합한 천태종 중심으로 또 뭘 통합하려는가? 선종까지 통합하려고 했어요. 이때 내세운 주장이 뭐냐면 교관 겸수입니다. 의천은요, 교관 겸수, 즉 교는 뭐냐면은 교는 교종의 수행 방식입니다. 교종은 경전을 읽는 거예요. 이게 교입니다.
이게 교종의 수행 방식입니다. 반면에 선종의 수행 방식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 때 했었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명상이라 했어요. 명상하면서 결국 뭘 보려는 거냐면요.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볼 관자입니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즉 교종의 수행 방식과 선종의 수행 방식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종과 선종이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선종도 여러 가지 분열된 상황이었죠. 구산선문을 했어요. 9개 종파들이 있었어요. 이 구산선문이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어요. 누가? 진울이 통합하고자 했어요. 진울. 진울이라는 사람은요, 무신정권 시기의 사람입니다. 무신정권 시기의 사람입니다. 진울은요, 이 선종을 다 통합합니다. 뭘로? 조계종 중심으로 통합하게 돼요. 조계종. 진울은요, 조계종을 만들고요, 이 조계종을 또 교종까지 통합하려고 했어요. 교종까지. 조계종 중심으로 교종까지 통합하는 욕심을 부린다. 누가? 진울이. 이때 종어계종까지, 교종까지 통합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뭐냐면요. 정해, 쌍, 수와, 그리고 돈, 오, 점, 수입니다. 진울은요,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까지 통합하게 내세우면 정해, 쌍수와 돈, 오, 점수입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학습지 오른쪽에 적혀서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면 정해쌍수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 선정과, 즉 명상을 통해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선정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여 일체 분별을 없애는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판별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교종의 방식을 함께 쌍수 함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노점수, 그러면서도 단박에 깨달음 얻고 깨달음을 후에도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는 도노점수를 말한 거예요. 그 선종의 방식 선정과 교종의 방식 지혜의 방식을 함께 쌓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누구다? 진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역시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합을 하려는 운동을 뭐라고 말하냐? 다르게 말하면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결사운동. 우리는 이거를 결사운동. 결사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결사운동. 결사운동 뭐냐면요. 오른쪽에 적혀 있다시피 종교를 개혁한 운동이에요. 그럼 어디서 중심을 맞는가? 수선사라는 절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결사운동을 근데 또 다른 사람 하게 된다. 누구냐? 바로 요새라는 교종승려. 요새라는 교종승려는요. 백년사라는 절에서 결사운동을 진행하게 돼요. 백년사라는 곳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사운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고자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통합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후기에 가서 불교가 쇠락,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니까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으면 누구냐? 바로 성리학자들. 성리학자들은 이 불교를 굉장히 부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정도전이 쓴 불시 잡변이라는 책. 불시 잡변이라는 책을 쓰긴 해요. 불시는 뭐냐 여러분들? 사람을 낮춰 부를 때 뭐라 부를까요? 높여 부르면 아이고 누군님이라 부르죠. 근데 낮춰 부르면 어이 김씨, 어이 최씨 뭐해? 이래 빨리 낮춰 부르는 거죠. 바로 부처님을 낮춰 부르는 불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잡스러운 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잡변. 불시 잡변을 써가지고 부처에 대한 불교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식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해동 고승전, 직지신퇴요절 등을 간행하면서 나름 불교에 대한 발전을 그래도 후계도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불교 통합만 좀 정리를 할게요. 불교 통합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불교 통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천의 활동이 있고요.
하나는 결사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의처는요, 어디를 중심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어디로? 선종까지. 이때 교종 통합해서 만든 게 뭐다? 천태종이다. 천태종. 그러면서 이 통합하기 내성이 뭐다? 교관겸수다. 교관겸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사운동은 크게 두 사람 누구? 진울과 요새가 있었다. 요새가 있었어요. 참고로 진울은 선종승려고요. 요새는 교종승려입니다. 진울은 선종을 통합했을 때 뭘로? 조계종으로. 그리고 이거를 교종까지 통합하고자 했어요. 교종까지 통합하고자 했는데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뭐다? 그럼 내세운 게 아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진울은 조계종을 만들고요. 그리고 교종까지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교종까지 통합했다. 이때 내세운 게 뭐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해야 된다. 정해쌍수. 그리고 단박에 깨닫고 계속 수양해야 된다. 도노 점수란 거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다?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진행했고요. 요새는 어디서 했는가? 백년사라는 곳에서 결사운동했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운동들은 총 뭐라 한다? 여러분들 불교 통합운동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언더스탠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 사상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기타 사상. 기타 사상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타 사상은 먼저 역시나 우리가 배워왔던 땅의 기운이 있다. 뭐에 땅의 기운이 있다 없다? 풍수지리사상. 이 풍수지리사상에 따라서 가장 중요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부터 중요시한 지역 어디? 서경을 중시하고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했다는 거죠. 서경을 강조하고 천도를 시동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도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신선술이에요. 먹고 노는 거예요. 신선술. 그 다음에 토착신앙으로서 뭐가 있냐면요. 팔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책으로는 해동비록이라는 걸 씁니다. 해동비록이라는 책도 쓰면서 우리 토착신앙을 보여줬습니다. 해동비록. 팔관회를 개최하고 해동비록을 작성해서 토착신앙의 특징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 판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오늘 이 학습지에 나온 게 한 판을 다 정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